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방현철 박사의 월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텍톤투자자문에서 주식운영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네. 월스트리트 얘기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나스닥 지수가 꽤 괜찮았어요. 어우,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에. 초 네. 이후 3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 보니까 16.8%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죠. 네. 2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이제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금리가 좀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이제 그만할 것 같다. 뭐 그렇죠. 이런 전망들이 퍼지면서 이제 이렇게 네. 나스닥이 상당히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표 하나 음. 좀 점검해 보면 네. 지난주에 이제 2월 근원 PCE 물가 네.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4.6% 올라가지고 월가 전망보다 낮았죠. 물가 괜찮았죠? 예, 4.7% 요거보다 낮아가지고 요것도 이제 증시에 호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좀 빅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 수출국들이 갑자기 감산. 네. 감산을 한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2일 날 발표를 해가지고 그 시장 깜짝 놀라게 했죠. 맞습니다. 네. 석유 수출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이제 네. 깜짝 감산을 발표했는데 하루 감산 규모가 하루에 116만 배럴 이렇게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혹시 앞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 쭉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우려가 어쩌면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거시 경제 지표를 또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들인데 그렇죠. 이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살짝 좀 그런 보이는 것 모습이 같아요. 있었죠. 예, 네네. 이제 특히 이제 2월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993만 건 네. 해가지고 1000만 건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이게 2021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좀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 3월 고용 동향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전망 보니까 23만 5천 명 정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달에 31만 1,000명이었으니까 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었죠. 예, 네, 많이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좀 그만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계속 더 강해질 것 같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여전히 좀 탄탄한 그렇죠. 고용 시장이고 해서 굉장히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네. 4월 달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네. 4월 보면 이제 월가에서 좀 기대가 있긴 해요. 왜냐면 4월 좀 주가 상승률을 보면 1년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네. 1928년 이후로 쭉 집계를 해보면 네. 7월 달에 1.7% 그리고 네. 4월 달에 1.4% 네. 월평균 S&P 500 상승률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있는 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골드만 허리케인 안 온다. 네. 두 번째, 금리 인상 중단 영향. 음. 세 번째, 친환경 정유주.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죠. 네. 첫 번째가 골드만 허리케인 안 온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골드만 전망입니다. 삭스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진 다음부터 네. 이 은행권 불안 때문에 이게 어떤 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실물 그렇죠.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우려가 있죠. 이런 불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좀 의외의 리포트를 내가지고 네.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낸 리포트 보면 경제에 이게 역풍은 되겠지만 네. 이게 허리케인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허리케인 그러면은 엄청난 또 침체가 오고 그렇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맞습니다. 옛날에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그렇죠. 건데 허리케인이 이런 건 오지 않는다. 예. 그렇죠. 뭐 약간의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 자체는 은행권 이제 불안, 음. 실리콘밸리뱅크 이제 붕괴 이후에
이 경기 침체 전망을 좀 올렸어요. 원래는 25% 정도 봤는데 35%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월가에서 보는 평균 이게 2월 달엔 60%, 지금 3월 달 들어서는 지난달에는 이제 65%까지 이제 그렇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음. 이것보다는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음. 여전히 좀 미국에 그 긍정적이네요.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 네. 영향은 있지만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완화 정책까지는 안 갈 거다. 연준이 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은행권 이렇게 불안하면 대출 조이기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있긴 있지만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미 은행의 대출 조이기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인 느낌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이미 그거 다 시장에 반영돼 있다. 네, 이미 다 적응했다. 이런 네. 얘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중소형 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은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건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또 사실이고. 예. 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뭐 시그니처 은행 이런 게 다 중소형 지역 지방은행이죠. 네네. 은행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대출 축소가 일어나도 중소형 지역 은행에서 일어나지 대형 은행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 채권 가격 상승.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이 미실현 손실이라는 거였는데 네. 이 미실현 손실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네. 설명드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게 네. 이제 은행들이 들고 있는 채권 가격 하락이 문제였는데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다시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 지금 네. 월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대출조 얘기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기에 진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일단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렇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80% 된다고 이제 얘기를 네. 해요. 그게 전체 그 중소형 은행들의 이제 대출 중에 80%가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들도 얘기하지만 이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 네. 이런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거 새로운 그렇죠. 변수가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새롭지 겁니다. 않다죠. 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지금 미국의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대출도 이쪽에서 많이 줄여진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변수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나 하고 미 정부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면은 예금 보호 다 확대한다. 그렇죠. 모든 그게 은행 어떻게 다 보면 굉장히 보증한다. 중요했죠. 네.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양크론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성장률 자체 올해 성장률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성장률은 1.5에서 1.1%로 낮췄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0.4%보다는 2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네. 침체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월가 전반적인 전망과는 좀 다르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둔화 정도로 둔화는 있겠지만 침체는 없다. 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어떻게 같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골드만삭스란 빅하우스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그럼요.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걸 상당히 좀 귀 중요합니다.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사실 약간 3월 FOMC 때 금리 덜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베팅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네. 하지만 이 앞으로 금리 그 최저금리 전망을 한 5.25에서 5.5%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들은 그땐 틀렸지만 이미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한 번 틀린 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약간의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명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지 한번 중요합니다. 요즘에 지켜보도록 오히려 좀 하겠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빅하우스에서 이런 전망을 나왔다는 거는 네. 뭔가 경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그널들이 괜찮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금리 인상 중단 영향입니다. 네.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연준이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지금 신호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에 멈출 그럼 거죠.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궁금한데, 맞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딱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네. 일단 이제 증권사 에드워드 존스가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네. 이때도 금리 확 올렸죠. 그때 그렇죠. 볼컷 그때 때. 어려웠죠. 예, 네. 그랬다가 긴축. 네. 금리 인상을 딱 멈췄는데 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바닥을 치고 확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금리를 계속 인상하니까 더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중단했을 때 반드시 또 증시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2000년, 2002년 네네. 이때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 2007년, 2009년 이때도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이렇게 네. 있었는데 네. 이때는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공격적으로 내렸어요. 근데 위기가 왔었죠. 그때는. 네. 내렸을 때 바로 증시가 반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금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딱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증시가 반등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사전적으로 좀 단언하기 힘들다. 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차이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 그렇죠. 그리고 2000년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시기. 이 차이가 그렇죠. 있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가지고 1970년대식으로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70년대 이후에 이제 80한 2년 정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그때부터 미국 주식 시장이 한 20년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로 사실 붕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나 또 한번 말씀하신 금리 인하기는 또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있어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의 어떤 순환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이제 금리 인하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지금 이렇게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친환경 정유주 뭐 이겁니다. 네네네.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오펙 플러스 석유 네. 수출국가 이제 감산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이 정유주들이 막 오르는데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유주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제목도 이제 친환경 정유주. 그래서 정유 기업들이 우리가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엑손모빌이라는 회사 이제 주가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제 미국의 1위 정유 기업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감산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른 측면도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한 어떤 친환경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친환경 그러면 사실 좀 화석연료를 줄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를 줄이자. 석유 쓰지 말자.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정유 기업들이 무슨 친환경 기업이다 하면 좀 약간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유 기업들 아니다. 자기 친환경을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정유 기업들을 봐보시면은 세계 탑 3를 제가 준비했는데 1위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그다음에 2위가 미국의 엑손모빌, 3위가 미국의 쉐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유가가 이제 워낙 많은 데 오르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이 기업들이 얻은 이익을 보게 되시면은 아람코가 한 해에 번 돈만 210조 원. 하루에 어마어마하네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에 1조 원씩 지금 벌었다는 얘기고요. 엑손모빌 73조 원, 쉐브론이 이제 46조 원을 벌었는데 이 세 회사 공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지난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이익을 많이 벌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다들 발표를 해놨는데 이 투자를 우리가 꽤나 많은 부분을 친환경 분야에 하겠다라고 이 정유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전 개발이나 이쪽보다는 뭐 또 딴 데 친환경 쪽으로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좀 이런 전망 자료들이 좀 정유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신빙성이나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엑손모빌이 이제 지난해 발표한 이제 전망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은 석유와 가스는 계속 좀 늘어나는 모양이고 신재생이 늘어나지만 석탄이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석탄이 이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기 때문에 석탄은 급격히 줄어드는 어떤 그 에너지를 나머지 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석유 가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느냐? 지금 현재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원저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망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50년이 되면은 인구가 97억 명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거의 20억 명 가까이. 20억 명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산업 활동의 어떤 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력 수요나 이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결국 석유가스를 떼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친환경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친환경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정유기업들이 이제 주장하는 기술이 뭐냐면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이요? 네,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약간 탄소를 모아서 저장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서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석유를 이제 시추하거나 이제 할 때 아니면 이게 생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곳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 선박을 이용을 하거나 일단은 포집을 하고 그거를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는데 그러면 이 모아온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거냐? 800m 깊이보다 더 깊은 땅에다가 심어버리면은 지질학적으로 90% 정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일단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선박으로 옮겨서 이제 깊은 땅에다 묻으면 없어지는 건데 이 깊은 땅을 어디로 활용하느냐? 이제 석유 기업들이 팠던 폐유전이나 폐가스전의 깊은 땅에 이제 쉬고 있는 땅에다 묻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탄소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는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세월에 우리가 전기차 태양광 늘려가지고 이거 탄소 다 없애겠냐. 그러니까 넷제로라는 건 뭐냐면 탄소 제로라는 거는 배출된 탄소량보다 탄소를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유가 하는 방법이 가장 획기적이다.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워런 버핏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회사는 이제 공기청정기 같이 산소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청정기로 모아서 또 마찬가지 방법 땅에다 심는 기술을 지금 그래요?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친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유기업 친환경이고 우리가 석유가스를 친환경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출을 줄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없애는 게 오히려 더 친환경이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스토리로 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워낙 이제 돈이 많고 워낙 큰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 옥시덴탈에 투자를 했나 보네요. 이제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시덴탈 관련해서 또 화면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거냐? 저 옥시덴탈 저 가운데 있는 하얀 게 이제 대규모 공기청정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말씀하시면 저걸 모아가 땅에다가 이제 심게 되는데요. 저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7월에 프랑스의 에어버스라고 하는 세계 2대 항공회사랑 탄소 배출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 회사들은 결국 비행기를 띄울 때 석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가 배출한 탄소를 탄소 배출권을 사는 형태로 해서 내가 지구의 탄소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에어버스라는 회사가 옥시덴탈이라는 회사를 이제 계약을 해서 10년간 좀 어려운 단위일 수 있는데 40만 톤의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권을 이제 사는 계약을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유기업들이 만드는 탄소 포집을 탄소 배출권을 또 팔아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해 30억 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5년 동안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2021년 한 초부터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투자를 한 것이 올해 초에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분들은 익숙치 않은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암모니아 제조의 세계 1위 회사인데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생산하는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과산화수소의 원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제조 설비에 암모니아가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를 제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공장 옆에다 엑손모빌이 탄소 포집 저장 설비를 설치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끌어와서 땅에다 심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 IRL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사실 탄소 포집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맨친 상원의원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이제 상원의원이 요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IRA가 통과가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이제 공화당은 이제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왜 우리가 태양광 풍력만 지원금을 주냐? 오히려 이거 줄여서 탄소 포집을 탄소 해야 포집에도 이게 좀 친환경이다. 지원해야 된다. 예. 이게 친환경이다. 예. 그 정유 기업들이 지금 실질 세율로 33%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너무 많다. 세금도 많이 내네요. 많이 냅니다. 돈도 많이 벌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예. 여기는 예. 이제 약간 환경 파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 줄이고 그다음 지원금 줘서 탄소 포집을 빨리 늘리는 게 친환경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쪽 이제 얘기들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저거는 다 아직 검증도 안 된 얘기를 이제 예. 석유 가스 이제 저런 글로벌 그 거대 기업들이 자기 더 팔려고 돈을 더 벌려고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다. 이런 쪽에 이제 공격을 받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쪽도 맞습니다. 그냥 정유주 투자할 때 그냥 유가 올랐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보고선 그렇죠. 장기 투자를 또 해야 된다. 그 이런 미국 얘기네요, 기업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봐보시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부터 해서 일단 올해부터 매출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엑손모빌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전망 자료밖에 없긴 하지만 이 기업들이 2050년에 탄소 이제 포집 시장에 대해서 예. 전망치를 한 4조 달러 정도 예. 우리나라 돈으로 5,500조 시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예. 큰 시장이 올 거라고 자기들은 예. 예측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예. 한번 이 시장이 진짜로 친환경으로 어떤 변화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월식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또 실적 시즌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나 실적이나 잘 챙기셔서 성공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저희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그 재테크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그걸 엮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좋은 책이 나왔네요.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텍톤투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